우리 시너지 교재 152쪽 유형 부분 볼게요.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야. 자, 앞 시간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반드시 뭐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구간을 딱 잘라주시면 그 안에서 제일 함수값이 큰 거, 제일 위에 있는 것과 제일 아래에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게 최대 최소를 확인하시는 거야. 그치? 비슷해서 애매할 때는 직접 둘을 다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해서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봤겠지만 무리함수 그래프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그래프들이야. 따라서 계속 커지는 그래프 하면 후반에서 제일 x값이 클 때 최대값이 될 거고 x가 제일 작을 때 최소가 될 거고요. 이렇게 작아지는 그래프라면 x가 제일 클 때 최소가 될 거고 x가 제일 작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응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 사실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확인할 수 있게끔 대충 그려 놓으시면 되는 거야. 막 힘들게 x축, y축까지 그려가면서 막 시작점 찍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적어도 최대 최소 문제 있을 만큼. 문제 볼게요. 813번. 자,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이놈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자,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한번 해볼게. x의 개수를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고, 아, 시작점이 얼마예요? 3,2가 되겠죠. 시작점이 3,2가 될 거고, 이걸 중심으로 x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왼쪽, 여기 마이너스니까 왼쪽 아래를 이렇게 그리시겠네. 아, 그런 상태에서 뭐 하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면 마이너스 1은 여기고 2는 뭐 이쪽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놓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네. 아, 그러면 최대값은 x가 2일 때 나오고요.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오네. 그러면 최대값은 x에다 뭘 집어넣자? 2를 집어넣자. 2를 집어넣으면 3 빼기 2, 1 빼기 1 더하기 2니까 1이 최대값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1, 4, 루트 4는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얼마 되니?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프를 좀 대충 그려서 그래. 근데 봐봐, 이렇게 푸는 거나 최대 최소 구하라고 그러면 뭐 굳이 시작점이 필요하니? 자, x의 개수 마이너스 시작점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루트 합도 마이너스면 어떡한다? 왼쪽 아래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네. 그러면 생긴 마이너스 1과 2가 어딥니까? 몰라도 상관없잖아. 2일 때 최대이고 마이너스 1때 최소인 것만 보이니까. 그치?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요. 아, 그래서 나쁜 건 없어요. 없는데 정작 내가 필요한 부담부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야. 곡선의 모양만 확인되면 시작점이 어디든 구간이 어디에 그려지든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전체 구간에서 계속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는 거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유형 10번 무리함수의 역함수야.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와 무리함수의 역함수 다 상관없어요. 역함수 구하는 요령 뭐다? 첫 번째, 주어지신 y는 꼴로 정리되는 식을 x는 꼴로 바꾸는 거지. 두 번째는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주면 역함수 완성. 맞죠? 그 방법을 가지고 한번 역함수 한번 보여볼게요. 자, y는 루트 x-1 플러스 2의 역함수로 구할 거야. 그 전에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놈의 역함수 한번 보여볼게. a가 양수로 생각하자. 그럼 x는 꼴로 바꾸자 그랬죠. 자, x 되려면 일단 뭐부터 복귀해야 되니? 루트부터 복귀해야겠죠. 루트 복귀 위해서 양변을 제곱할게. 아, 그럼 x는 a분의 1y 제곱이 되겠네. 그치? 그럼 x를 이제 마지막으로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면
얘가 우리가 찾는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잘 봐. 얘의 역함수가 얘란 얘기는 얘의 역함수 얘란 얘기지. 근데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되지. 근데 우리가 알기로 2차 함수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게 뭐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려면 계속 증가든지 계속 감소가 있을 텐데 이거는 감소와 증가 같이 있으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2차 함수는 원래는 역함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나? 다시 봐봐요. 우리가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x 내칭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루트 ASLF는 시작점 원점 이거의 양수니까 이렇게 해줄 거라고요. 맞지? 그러면 y는 x한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y는 루트 AX 그래프면 그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 곡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2가 될 거야 이렇게. 그게 2라고요. 근데 이상한 점이 생김. 원래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뭐야? 근데 그거 2차 함수의 전체가 다 역함수가 되는 게 아니고 2차 함수의 어디만큼만 딱 절반만큼만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되겠네. 이 2차 함수 전체가 다 얘의 역함수가 아니고요. 이 2차 함수의 어디? 절반만 역함수라고. 그러면 절반만 잘라주면 어떻게 되는 여기서? x의 범위를 잘라주셔야겠죠. 얼마야? x는 0 이상이라는 범위 정의역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됐지? 자, 결론 정리합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다? 2차 함수야. 근데 2차 함수의 전체가 다가 아니라 2차 함수일 때 딱 정확하게 절반이야. 대칭축을 중심으로 한쪽 편만 무리함수의 역함수야. 그래프를 봐도 알잖아.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는 2차 함수 구해놓고 손 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뭐 해주니? 정역을 써주셔야 된다고요. 정역을 써서 절반만 해당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고요. 안 쓰면 소순에서 감점이야. 됐지? 반드시 2차 함수와 무리함수는 역함수 한 개 있지만 2차 함수의 절반만 무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됐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들도 좀 생겨. 일단 절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역을 써야 된다는 게 것이고. 그럼 이 정의역 어떻게 할 겁니까, 선생님? 그리고 꼭 그려봐야 되니? 아니. 봐요. 우리가 역함수 배울 때, 자, 역함수가 뭔데?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으면 이게 f라는 함수라면 f 역함수는 y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를 역함수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뒤바뀐다고 그랬지. f의 정의역은 역함수에서는 뭘로 되니? 치역이 되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뭘로 되냐?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내 빈난 이거의 정의역이 필요하잖아. 얘의 정의역이 필요하면 얘의 뭘 찾으시면 돼? 치역 찾으시면 되는 거야. 원래 함수의 치역 찾으면 돼. 자, 원래 함수 치역이 얼마네? y는 0 이상이지. y는 0 이상이잖아.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정의역은 뭐가 된다? x는 0 이상으로 들어온다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니까. 물론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에서는 치역으로 들어오겠지만 이건 꼭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요거 알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정의역은 반드시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치역을 찾아주셔서 2차 함수의 정의역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무리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요 무리함수의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한번 동일해. 자, 주어진 식을 먼저 무슨 걸로? x는 걸로 바꾼다. 자, 그럼 x가 여기 있으니까 루트를 없애야겠지. 제곱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제곱하면 돼요? 안 돼요? 집중! 이대로 제곱하면은 돼야 안 돼? 얘도 제곱되고 얘도 제곱되지만 둘이 곱한 것도 나오지. 그럼 여자 루트 남아있으니까 안 돼요. 루트만 남긴 상태로 제곱을 해주셔야 돼. 따라서 이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맞지? 양변을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y-2의 제곱은 x-1이 되겠죠. 그럼 x는 y-2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x는 꼴로 끝났어. 마지막으로 뭐한다? x를 y로 y를 x로 바꾸면
역함수가 끝이 아니고 뭐도 해야 되니? 정의역 써야 된다 그랬죠. 절반이니까. 그럼 그 정의역은 어떻게 한다? 원래 함수의 치역을 확인하시라고. 자, 원래 함수의 치역이 어떻게 생겼냐? 시작점 1,2잖아. 1,2에서 x에 의해서 양수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갈 거라고요. 치역은 얼마 이상? y는 2 이상 나오겠죠. 원래 함수의 치역은 y는 2 이상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역함수의 정의역은 얼마 된다? x는 2 이상. 대칭축을 중심으로 오른쪽 편이 되겠네. 됐니? 아, 물론 절반이니까 이차 함수의 대칭축을 중심으로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겠지. 그 찍으라고? 아니 찍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함수의 치역을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역함수를 온전하게 그려내시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얘들은 당연히 y는 x의 대칭 모양을 띠고 있겠죠. 그럼 앞에 했던 기억나잖아.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할 때 이거 구했니? 안 구했지? 얘랑 y는 x하고 교점을 구했었지. 그치? 그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지. 뭐 뒤에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가 니라며. 그럼 얘를 뭐야? 전개해 주시면 a, b 다 구할 수 있겠고 c는 2가 되겠구나. 문제 없죠?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역함수를 직접 구하세요 말 나오기 전까지는 역함수 구할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 역함수와 관련된 조건이 등장하더라도 역함수를 쓰지 않고 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구하세요 표현은 절대 구하는 안 돼. 한 번 더 볼게요. 어디 볼까? 여기서 880번 보세요. 자, fx는 루트 x 플러스 k 역함수를 gx를 할 때 g3은 8이다. 아, 그럼 역함수 구해서 거기다 3 넣으면 8입니다. 아니잖아. 역함수 구하란 말 없으니까 g3이 8이라는 얘기는 f 얼마가 8은 3입니다로 바꾸어서 저 상태로 풀어야 되는 거겠죠. 그치? 역함수 구하고 있는 순간 그 문제가 틀렸다고 봐 그냥.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시간 낭비하니까. 맞지? 자, 이 얘기도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82번 한번 볼까? 자, 이게 fx의 그래프야. 그러면 fx의 역함수의 최대값이야. 그럼 이때 역함수 구해야 되겠네. 왜냐면 역함수의 최대값 구하려면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아까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리기로 했으니까. 맞나요? 근데 자, 굳이 식을 안 그리더라도 잘 봐요. 우리가 fx와 f 인버스 x는 어디의 대칭이야? y는 x 대칭이지. 그럼 지금 이 그래프가 여기 1,1호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 역함수 어떻게 되냐? 2,1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맞나요? 이게 f 인버스 x 그래프겠죠. y는 x 대칭이니까. 그럼 이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5에서 11 사이에서의 최대값 찾을 찾아라 했어요. 최대값 찾아라 했죠. 그럼 봐봐. 이거의 5는 어디 있겠어? 이쪽 있겠죠. 10은 어디 있겠어? 저기 뒤에 있겠죠. 이게 최대값 어디 나오니? 11에서 나오겠죠. 그치?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역함수의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온다? 11일 때 나온다는 걸 그래프에서 확인했고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럼 역함수 함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는 k라 돌아 그랬지? f, k는 10이라고 푸는 거지? 그럼 굳이 역함수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봐봐. 역함수 안 구해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잖아. 어쨌든 최대 차수를 구하려면 그래프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식을 안 구해도 어차피 그래프 그리는 건 지장 없지? 증가하니까 역함수 그리면 역시 증가하는 거 확인됐어. 얼마일 때? x가 제일 큰 11일 때 최대값이 나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막 fx 식을 일단 만드셔야겠다. 그치? 이차함수. 자, fx 만들게. 이차함수. 음평정학교 배웠지? 그래 보시면 안 배워도 이거 배웠지? 자, 꼭지점 얼마? 1,2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여기 알 수 없으니까 얘가 쓰는 거죠. 뭐 대입한다? 아무거나 대입하라. 0,3 대입할까? 3은 0 대입하면 a 플러스 2. 따라서 얘는 1. 아, fx는 1이구나. 그럼 fk가 10이라는 얘기는 fk는 얼마다?
k-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 그게 11 되는 거잖아. k-1의 제곱은 9가 되는 거고요. 전개하지 말고 얘들 봐. k 빼기 1은 제곱해서 되는 거는 플마 3이죠. k는 플러스 3이면 넘어가면 4.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둘 중에 어느 거겠어? 어느 거겠어? K가 봐봐. 함수의 정의역이 어디 이상이야? 1 이상이잖아. fx의 정의역이 1 이상이라고요. 여기 K 값이 1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냐? 되겠지, 그게. 됐지? 물론 내가 이 2차 함수를 통해서 2차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역함수를 구하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 식을 구해놓고 최대최소를 풀어도 돼. 되는데 결코 바람직한 풀이는 아니란 얘기야. 그렇게 풀었다고 막 좋다고 해서 막 오는 거 가지 말고요. 알겠니? 반드시 역함수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세요. 역함수 안 구하고. 885번도 볼까? 자, 저 무리함수가 하나 주어지고요.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은 또 두 가지야. 얘들아. 이 지금 무리함수의 역함수니까 아마도는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의 절반이겠죠. 그럼 이 2차 함수식을 먼저 구할 수 있겠네. 맞나? 꼭지면 얼마야? 절반이고 꼭지면 되죠? 원래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얼마야? y는 꼭지점이 2,6이니까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6으로 쓰는 거고요. 초창에서 모르면 헷갈리겠다. k가 쓸게. 됐죠? 어딜 지나? 0,4를 지나잖아. 0 들어가면 4k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6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정의가 어때? 이 왼쪽이죠. 그래프 봐봐. 이 왼쪽만 그려져 있으니까 아하, 이 2차 함수에서도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만 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저놈의 역함수니까 맞니? 이거의 역함수로 가면 제가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치? 갑니다. 아까 우리가 무리함수로부터 2차 함수로 바꾸는 거 했지? 역함수 가는 거? 거꾸로 한번 가볼게. 첫 번째 뭐한테 식을 x는 꼴로 바꾼다. 잘 봐요 좀. x는 꼴로 바꿀게.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x 아닌 것들 넘겨. y-6은 마이너스 2분의 1 x-2의 제곱이고 요거 마이너스 1을 처리하고 싶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게. 됐지? 그럼 x-2의 제곱이 되겠죠? 자, x는 꼴로 바꾸려면 제곱을 떼야 돼. 제곱을 떼려면 양변에 뭐 한다?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오케이?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 되니? x-2가 되나? 여기는 루트 마이너스 2y 플러스 12가 되나? 자,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나옵니다. 여기 루트 앞에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 붙을 수가 있어요. 왜? 보세요. 휴. 루트 수학교 때 아직도 루트의 제곱을 어떻게 풀려? 제곱하고 루트 사라지니까 그냥 1 났습니? 물고기 끝이요. 안에 제곱될 때는 절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지? 안에서 제곱될 때는 제곱이랑 루트 사라지면서 그냥 A가 나오는 게 아니고 A의 절대값이 나온다고. 왜? A 양수잖아.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니까. 양수로 만들어야 된다고. A 음수라면 양수로 만들어야 된다. 절대값이 나와. 그럼 이것도 뭐 하는 게? 루트 안에 제곱도 있으니까 없어지면서 x 빼기 2가 절대값 쓰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지. 앞에 뭐가? 맞니?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x 이뻐. 거기가 어디냐? 2 이하지.
2 이하면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니까 절대값 붙을 때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다시 얘가 음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붙여도 안 돼. 되죠? 이쪽이 x가 2하면 음수니까 이쪽도 음수 돼야 되잖아. 그럼 루트 앞에 뭘 붙여주셔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요. 조심하세요. 양쪽에 똑같은 루트를 씌운다고 해서 무조건 플러스만 붙는 게 아니야. 이쪽의 범위를 보시면서 그게 맞춰서 부호를 결제해 주셔야 된다고. 정의형을 보면서.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x는 얘 넘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y 플러스 12 플러스 2로 넘어갈 거고요. x는 꼴로 조이 끝났으니까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주시면 역함수 완성. 그럼 제가 얘니까 ABC 찾을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치?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연습하셔야 돼요 사실. 또 어디가 제일 중요하니? 실수하는 부분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무조건 붙는 건 아니잖아 또. 만약에 정의역의 x는 2 이상이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되니? 이게 양수잖아. 그게 뭐야? 플러스로 알겠지? 그럼 그때는 안 붙여도 되겠지. 그치? 아까 얘기했지만 무리함수는 늘 실수 나오는 게 저 부호 때문이야. 진짜 농담 아니고요. 실수의 90%다 부호 때문이야. 부호 신경 안 쓰면은 다 풀어놓고 망해. 평소에 공부할 때 집에 숙제할 때 항상 부호를 신경 쓰는 걸 연습하셔야 돼. 그래야지 시험 때도 습관이 돼서 그걸 확인한다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있잖아. 쌤이 이거보다는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 뭐 이 값수 계속 힘들게 좋아요. 봐봐. 이 참수잖아. 왜? 얘 역함수 이 참수니까. 그러면 분명히 얘 역함수는 여기가 이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으로 된 게 나오겠죠. y는 x의 대칭 한번 볼까? 그치?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저 무리 이차함수 저놈의 역함수인 이차함수라면 저놈은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킨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봐 직접. 자 시작점이 얼마이가? 2,6이면 그게 y는 x에 대칭됐으면 이게 얼마 되겠어? 6,2가 이러면 시작점 되겠죠. 무리함수에. 여기 시작점 잡아서 요거랑 y는 x에 대칭이 돼서 그리려면 자 이게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어떻게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대칭이동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이 y는 x를 중심으로 그대로 넘겨주시면 역함수 그래프 그려집니다. 됐지? 이렇게 그리면 이게 우리가 찾는 누구의 그래프야? 저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그럼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거 식 만들면 했어 안 했어? 했죠? 합니다. 자 이거 식 만들어 보세요. 시작점이 얼마야? 6,2죠? 그럼 y는 루트 a 모르고 이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보세요. 시작점 중심으로 왼쪽이니까 a는 뭐겠다? 음수겠다. 그 다음에 그래프가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루트 앞에 뭐 붙겠다? 마이너스 붙겠다. 했잖아 그치? 그럼 a만 구하면 되니까 한 점만 찾아. 한 점 어디니? 여기가 0,4를 지나네? 그럼 얘는 어디 지나겠어? 4,0을 지나갔구나. 여기다 뭐 된다? 4,0을 대입하. 0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a는 2 제곱하면 4 a는 얼마? 마이너스 2에서 쭉 집어넣으면 완성되겠죠. 그럼 똑같이 나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플러스 2 똑같이 나오네 안 나오니? 나오지? 우리 끝에 되게 훨씬 낫잖아. 강요하는 거 아니고 자기 생각도 하는 건데 이쪽에 가면 부호도 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치? 내가 역함수의 그래프를 대칭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그거 보고 무리함수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죠. 그치? y는 x에 대칭되면 x좌표 y좌표 다 바뀌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시작점이 여기가 얼마야? 2,2였으면 2,2로 갈 거고요. 0,4를 지나면 역함수는 4,0을 지나겠죠.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무리함수 그래프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네. 됐죠? 풀이는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 확인 안 해봤으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좀 편한 방법,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거겠지. 그래서 882번 아까 최대 최소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역함수의 식을 웬만하면 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무리함수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연습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꼭 수업 때 이렇게 했는데 또 집과 숙제할 때 보면 또 어때? 지금 못해 풀어보고 있어, 그지? 그래서 답은 맞겠지. 배운 대로 좀 합시다. 자, 그 다음 유형 11번.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거만 별거 없는데? 자, 빨리 하자. 합성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무리함수의 함수값 등을 구하는 문제야. 바로 문제 봐요. 함수만 달라진 거야, 종류가. G.F 인버스 1을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 합성함수 성질을 이용하면 자, 역함수를 따로따로 볼 수 있지. 따로따로 근데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치? F 인버스, G 인버스로 바꿀 수 있었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 G 인버스 1을 먼저 계산하는 거지. 자, 그러면 G 인버스 1을 계산할게요. 역함수의 계산은 역함수 10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죠. 는 K가 두면 GK가 2가 되는 K를 찾는 거였죠. 자, 루트 2K 플러스 1이 얼마 되는 거? 2가 되는 거 찾는 거야. 2K 플러스 1은 제곱하면 4. K는 2분의 3. 아, 얘가 얼마다? 2분의 3이다. 그러면 G 인버스 2가 이거 얼마 나왔어? 2분의 3 나왔으니까 내가 계산할 거는 F 인버스 2분의 3을 구하는 거지. 역시 역함수 함수값이니까 늘 뭐라 둔다? T가 되겠지. 그럼 난 또 뭐 할 거야? FT가 2분의 3 되는 거 찾으시면 되겠지. 자, FT는 T-1분의 T 플러스 1은 2분의 3이다. 대각선을 곱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곱할게요. 3t-3은 이렇게 곱할게요. 2t 플러스 2가 되겠다. 이항시키면 t는 5가 되겠다. 이놈의 값은 최종적으로 얼마다? 5가 답이 됩니다. 함수만 달라졌지 익숙한 계산들이죠. 익숙한 계산들이에요. 선생님 더 풀 가치도 없고요. 유형 12번 마찬가지. 뭘 이용하는 거니? 자,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를 합성하면 순서 상관없이 뭐가 된다? 항등함수 됐지. 그리고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어떻게 되니? 합성 안 한 거와 똑같잖아. 그치?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를 합성해도 전혀 함수의 변화, 완전히 함수값 변화하니까. 그런 성질들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보세요. 자, 이거 계산하는 거야. 역시 많이 본 거야. F다. 자, 이거 역함수 풀면 순서 바뀌죠? F 인버스가 먼저고 G 인버스가 뒤에 오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자, 풀어냈더니 뭐가 보여? F와 F 역함수 합성이 보이죠? 하면 이제 뭐가 되니까? 항등함수가 되니까 항등함수를 합성할 때 그냥 지워도 상관없었죠? 결국 뭐 구하는 거니? G 인버스 F3을 구하는 거잖아. 끝났네. 자, F3 얼마야? 3집을 넣을게요. 2분의 4. 2가 되네. 그럼 G 인버스 2를 구하는 거네. 어떻게 합니다? 는 K. 그러면 GK가 2가 되는 K를 찾으시면 되겠네. 루트 2K-1이 2가 되는 거고요. 제곱하면 2K-1은 4가 되는 거야. 따라서 K는 2분의 끝. 그치? 함수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배운 합성함수, 역함수의 성질들을 잘 활용해서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계산하는 것들. 자, 시간이 조금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다음 시간에 애매할 건 없는데 내가 좀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하기가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치? 자, 결코 저번 내용을 한 건 아니고요.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 여러 번 강조했어요. 무리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부호를 끊임없이 계속 확인하셔야 돼. 끊임없이. 실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대충 그걸로
그럴 수도 있지라 생각하시면 안 돼. 철저하게 반성하시고 하면은 그 부분은 계속 확인할 습관이 생기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숙제는 어디까지? 여기 154쪽까지 해오시고요. 제발 책 좀 들고 댕기셔. 너 앞에 유리함수 앞부분까지 다음 시간에까지 너를 다음 시간까지 두면 안 되는데. 일단 끄고 개별 처리 해줄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왜 쳐?